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순간 8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시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6개월 전 저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83년을 살아왔으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고통이 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남은 시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봄비에 씻긴 가로수들,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이런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요. 하나둘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바다 보기, 손녀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첫사랑을 한 번 더 만나보기. 가장 마지막에 적은 것은 가족들과 화해하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큰아들 정민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딸 미영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막내 아들 정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죠. 겉으로 보기엔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전화를 해도 언제나 바쁘다는 말뿐이었고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가족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모두 모였으면 해.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토요일이요? 제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정민아, 꼭 와줬으면 좋겠어. 미영이도 한국에 오라고 전화해놨어. 미국에서요? 무슨 일이길래? 토요일에 다 설명할게. 엄마 부탁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떨렸어요. 아이들에게 제 병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명태찌개, 소고기, 불고기, 각종 나물들. 요새는 손이 많이 떨려서 칼질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죠. 첫 번째로 정수가 도착했어요. 막내라 항상 챙겨주었던 터라 다른 형제들보다 자주 보는 편이었죠. 엄마, 왜 갑자기 다 모이자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 오면 이야기할게. 정수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민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뒤이어 미영이도 도착했고요. 엄마, 내가 급하게 비행기 끊느라 힘들었잖아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다 모이자고 했어요? 미영이는 항상 직설적인 스타일이었어요. 해외에 살다 보니 더 바빠 보였죠. 자, 얘들아. 먼저 밥부터 먹자. 엄마가 다 차려놨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정민이는 회사 일로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미영이는 미국 생활 탓인지 더 외국인처럼 보였어요. 정수는 여전히 어리게만 보였지만 그도 벌써 40이 넘었네요.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모였잖아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 남았대. 항암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엄마는 그냥 남은 시간 편하게 지내고 싶어.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얼마나 됐어요? 정민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 너희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 어머니,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우리가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진아, 이미 큰 병원이야. 더 검사해봐도 결과는 같을 거야. 엄마, 차라리 치료를 해보는 게 어때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미영이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그걸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이런 게 있었네요. 정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응, 엄마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리스트에 있는 걸 함께 해줬으면 해. 마지막 추억으로. 당연하죠,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교대로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는 회사 일을, 미영이는 미국에서의 일을 잠시 미루고 한국에 머물렀죠. 정수와 수진이도 자주 들러 제 건강을 챙겼어요. 버킷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둘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강원도 바다에 다녀왔고, 수진이와 손녀 지은이는 케이크 만들기를 도와줬어요. 정수는 제가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에 데려가 주었고요. 그런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어색한 태도가 느껴졌죠. 처음에는 제 병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정민이와 미영이가 부엌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난 미국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어떡해, 엄마가 저러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속이는 게 맞는 걸까? 속인다고? 뭘 속인다는 거지?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데 잠시 후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떡할 거야? 그냥 집 팔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집 팔고 유산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서랍을 뒤지는 모습, 정민이가 은행 통장을 살펴보는 모습, 그리고 수진이와 정민이가 몰래 나누는 대화. 어머니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글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거보다는 적지 않을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유산 때문에? 그동안의 태도가 모두 연기였던 건가요? 너무 괴로웠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계속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킷리스트에 있던 첫사랑 다시 만나기를 실행하기로 했어요. 제 첫사랑 박상철 씨는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수가 연락처를 알아내 주었고 저는 60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상철 씨는 여전히 눈빛이 따뜻했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지만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순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60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삶,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아픔도 나누었죠. 저도 3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상철 씨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멀쩡해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어떻게?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멀쩡하길래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의사도 놀랐어요. 자연 치유라나 아니면 처음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진단도. 집에 돌아와서 바로 다시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정민이는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니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데려다 주었죠. 새로운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함께요. 김순자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전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위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술로 제거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세요. 순간 정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뭔가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시한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는 기뻐하는 기색 없이 말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나를 대하던 태도, 유산 이야기, 그리고 정민이의 저 표정. 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아이들도 모여 있었어요. 미영이, 정수, 그리고 수진이까지.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한부가 아니래.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다 굳어버렸죠. 뭐라고? 그럼 진단이 잘못된 거야?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양성 종양이라고 해. 수술하면 괜찮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물어볼 때가 됐다고요. 얘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아이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너희들,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랐니? 네. 엄마, 무슨 말씀을? 엄마가 다 들었어. 유산 이야기, 집 파는 이야기.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정민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뭐니?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엄마 돈이 그렇게 탐났어? 엄마,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정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은 형이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거액의 돈이 필요했죠. 뭐라고? 정민이 형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될 상황이었죠. 정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형이 엄마의 보험금으로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 아들이 제 죽음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니. 정민아, 그게 사실이니?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한부라고 해서 우리끼리 상의했어요. 이어서 미영이가 울면서 말을 갖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얼마 못 사신다면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보험금으로 정민이 오빠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엄마, 우리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 자식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나가. 다들 나가. 엄마.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내게 이럴 수 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그저 혼자서 정원을 가꾸고 동네 산책을 하며 지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정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정민이 형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지금 검찰에 자수해서 조사받고 있어요. 뭐라고? 네, 형이 스스로 자수했어요. 그리고 미영이 누나도 미국에서 돈을 모아왔어요. 형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정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자식들이 비록 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하나둘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정민이는 자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미영이가 미국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수진이도 진심으로 사과했고요. 처음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결국 가족이니까요. 얼마나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 버킷리스트를 다시 꺼내봤어요. 마지막 항목 가족들과 화해하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비록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솔직해졌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정민이는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미영이는 한국으로 아예 돌아와 제 곁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민이와 수진이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어떠세요? 수진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내밀며 물었어요.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가 실력이 늘었네. 어머니, 앞으로 매주 새로운 케이크 가져올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버킷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 가기, 가족 사진첩 만들기, 아이들에게 엄마의 인생 이야기 들려주기. 이제는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한 목록이 되었죠. 가끔 동네 친구들이 물어봐요. 순자,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자식들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니?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큰 치유도 그 사람에게서 온다더라. 우리 가족이 그랬어.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저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 또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83세의 말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